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 동화책이 3권, 시집이 3권이 있고 1학년 2명, 2학년 이제 3명이 있고요. 책을 한 권도 못 받는 학생은 없다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배분을 할 때 이렇게 5명 중에 2권을 받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 1권씩 받아야 돼요. 이때 시집을 2권을 받는 학생이 없다라 했기 때문에 요 나 조건에 의해서 이 2권은 반드시 동화책이어야만 되겠죠. 동화책 2권이거나 또는 동화책 1권에 시집 1권. 요렇게 2가지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학생들의 이름은 그냥 가나다라마라고 합시다. 가나다라마. 2학년을 먼저 가나다. 1학년을 라마. 요렇게 일단 이름들을 좀 붙여볼게. 자, 이제 케이스 자체를 바로 나누어 봅시다. 가에 의해서 우리가 동화책은 2학년 학생에게만 나눠준다 했는데 이때 아까 저희가 2학년 중에 동화책을 2권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2학년 중 동화책을 2권 받는 학생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없을 때 이렇게 일단 케이스를 나누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학년 중에 동화책이 2권 받는 사람이 있다라 하면 2학년에 가나다가 있어요. 얘네들 중에 누군가는 2권을, 누군가는 1권을,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받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받는 권수를 좀 정해야 돼요. 요거를 일단 정하도록 합시다. 동화책 A, B, C를. 자, 그러면 받는 권수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3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2권, 1권, 빵권을 순열 배치하는 상황과 일단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기억이 2권, 니은이 1권, 디귿이 그냥 빵권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실제 동화책을 나누어 줄게요. 이때는 이 2권 가지는 기억이라는 사람이 먼저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이 먼저 동화책을 가져가는 방법은 3시 2가지겠죠. 그리고 니은이 가져가는 방법은 남은 1권의 책을 가져갈 거니까 뭐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 자체가 3가지다. 이렇게 일단 잡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넘기셔서 현재 상황이 기억, 니은, 디귿은 2학년 1번, 2번, 3번의 학생은 이제 책을 A, B, C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가졌다라고 칩시다. 이제 남은 1학년들을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깔았죠. 자, 이때 이 부분에 내가 시집이 지금 3권이 있는데 이걸 그냥 순열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순열로 나누어 주시면 되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여기에서도 3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일단 잡히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모두 감안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제 6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에 6가지 그래서 전체 108가지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구해줬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순차적으로 일단 생각을 할 때 2학년 학생이 동화책을 1권씩 가지니까 이건 좀 굉장히 편하게 동화책 A, B, C가 있는데 이걸 2학년 학생인 기억, 니은, 디귿한테 그냥 3팩으로 나누어주는 경우처럼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이 경우의 수는 3팩이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쫙 보았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학생 그리고 1학년 리을, 미음이라는 학생이 있을 때 케이스를 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지금 시집이 A, B, C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문제 조건에
두 권 이상 받는 시집을 두 권 이상 받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1학년은 시집을 한 권씩만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먼저 일단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1학년 리을 미음이 한 권씩 시집을 골라가요. 이때의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가지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집이 한 권이 있어요. 이 남은 시집 한 권은 2학년 학생인 기니디 중에 한 명이 가져가야 하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스 2에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곱하기 3 곱하기 2, 6가지 곱하기 3가지. 즉 다시 얘도 계산하면 108가지만큼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라고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요 108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를 더하면 216가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A, B, C, D라는 사람들이 자리마다 앉을 수 있는 좀 규칙성이 이렇게 보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가는 이제 A가 홀수 번호들에 앉아야 한다. 이거 약간 좀 시각화해 보면 요렇게 지금 있을 때 11, 12, 그리고 21, 22, 31, 32, 41, 42에서 A라는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런 자리. 이걸 아예 그냥 색깔로 그냥 다 입혀봅시다. 자, 지금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A. B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2 이하에 있는 번호를 가져야 하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의 자리들이겠죠. 그리고 C나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C나 D는 30일 이상의 자리만 앉을 수 있다 했으니 CD는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할 때 얘네 모두한테 영향을 주는 자리가 뭐예요? 얘네 모두에 영향을 주는 자리. A, B, C, D한테 다 영향 주는 건 여기 30일의 자리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40일의 자리에 앉게 되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40일은 CD한테 영향을 줘요. A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가 30일에 앉냐? 요거는 영향을 모두한테 주는 거고 40일에 앉냐? 요거는 CD한테만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A가 20일이나 10일에 앉으면 이거는 B한테만 영향을 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B라는 A 입장에서도 연달아서 생각할 때 B가 32에 앉냐, 31, 32에 앉냐와 요 라인에 앉을 때와 그 외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케이스를 다 꼼꼼하게 나누어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 가장 복잡해 보이는 A가 30일에 앉을 때부터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 자, A가 30일에 앉으면 이제 번호는 좀 생략을 하고 쓸게요. A가 이미 여기 앉아 있어요. 30일. 그러면 이제 B라는 애는 남은 5개의 자리 중에 그리고 CD라는 사람들은 이제 위에 있는 세 자리들 중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B가 B 32에 앉았을 때와 그 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32에 앉는 건 한 가지고요. 32가 아닌 자리에 앉는 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만약 이렇게 32에 앉았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CD라는 사람은 사실 위에 있는 자리들에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CD에 앉는 방법은 그냥 사실상 이제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죠. 2팩까지. 이 윗라인에서만 이렇게 지금은 앉을 수 있는 상황이죠. CD냐 아니면 DC냐 이렇게 두 가지다.
그래서 일단 요 위에서는 두 가지가 최종적인 계산이 될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뭐 B는 아무데나 그냥 앉았다 칩시다. 네 가지. 자,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세 가지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C한테 먼저 그리고 D한테 나중에 앉아라고 했을 때 이 선택지가 세 가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케이스 1의 경우의 수는 이제 두 가지 더하기에 아래쪽에서 계산을 하셨을 때는 4, 3, 2의 곱, 즉 24가지. 그래서 26가지만큼의 경우의 수를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A가 40일에 앉았다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A가 40일의 자리에 앉으면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B가 요 라인에 앉냐 혹은 요 아래쪽에 앉냐라는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B가 30일, 32에 앉았을 때 그 외 자, B가 30일, 32 라인 중에 하나에 앉게 되면 이제 요런 데에 B가 앉게 되면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두 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CD가 앉는 방법이 두 가지다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2팩까지다 혹은 뭐 두 가지다 요렇게 일단 잡을 수 있고요. 자, B가 만약 30일, 32가 아닌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이런 데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개의 자리를 가지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지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케이스 2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 케이스 2는 이제 전체 위에서는 4가지 아래에서는 4 곱하기 3, 2 그러면 이제 24가지 그래서 28가지만큼의 경우의 수를 잡을 수 있고요. 마지막 3번 케이스는 이제 A가 10일이나 20일에 앉았을 때예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묶어서 그냥 두 가지 달을 먼저 좀 고려를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아예 따로 좀 잡아 놓으시면 오씨 이건 너무 못 그렸네. 네. 자, A가 그냥 아무데나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B가 이쪽에 앉았냐 다른 자리들에 앉았냐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B가 30일, 32에 앉을 때 이건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되고요. 한 군데에 어쨌든 앉았다라고 치면 아까까지와 다르게 CD가 앉을 때는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CD가 앉는 방법이 총 이제 3 곱하기 2가지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자, 이제 B가 그 외에 앉을 때인데 이때는 그 외에 앉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B가 그냥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네 군데로 늘었죠.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네 군데이기 때문에 C한테 먼저 네 군데 중에 하나, D한테 다른 데 앉아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자리에 다 앉힐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구해주시면 케이스 3는 이제 위에서는 12가지고요. 아래에서는 이제 총 36가지니까 계산하면 48가지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더했을 때니 답이 26, 28, 48의 합이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54가지. 얘네 둘 더했을 때 총 이제 102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도 보면 6개의 숫자를 A라는 숫자는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A1, A2, A3인 숫자고요. B라는 숫자는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숫자가 A4, A5, C라는 숫자는 한 자리 자연수로서 A6예요. 1, 2, 3, 4, 5, 6, 7, 8 중에서 6개의 숫자들을 배열을 해서 일단 수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 보기에 예를 잘 보시면 자, 되게 복잡한 수가 모두 5의 배수다를 만족하고 있대. 일단 우리가 요거를 좀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의 배수면 이걸 잠깐 내가 5n이라고 써볼게요. 숫자를 5의 배수니까 5p라고 씁시다. 5p. 자, a-b-c 얘도 5의 배수니까 5q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내가 그러면 뭐를 해볼 수 있냐면 두 수를 더하거나 빼볼 수 있죠. 더했을 땐 2a가 5의 p 더하기 q다. 이렇게 일단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뺐을 땐 이제 b 더하기 c라는 애가 5의 p 마이너스 q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뭐인 걸 알 수 있다는 거. 얘네들이 전부 다 어차피 2를 곱한 요렇게 2를 곱했을 때 잠시만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곱했을 때 a라는 숫자나 b 더하기 c라는 숫자들은 어차피 이 2가 5의 배수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5의 배수 꼴의 형태의 숫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뭐 말은 되게 길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a가 5의 배수다. b 플러스 c도 5의 배수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두 숫자의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이걸 찾으면 a가 5의 배수이기 위해선 사실상 뭐가 a3가 5의 배수여야 하는데 1의 자리의 숫자가, 근데 5의 배수가 지금 5라는 숫자밖에 없으니까 A3는 반드시 5다. 이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아예 선택지에서도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5의 배수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더한 숫자의 1의 자리의 숫자가 0 아니면 5로 끝나는 숫자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A5와 A6를 더했을 때 얘네들의 이제 합의 값의 1의 자리가 5 또는 0, 즉 얘네들의 합이 5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1, 2, 3, 4, 5, 6, 7, 8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두 숫자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을 생각하면 A 더하기 A5 더하기 A6가 5가 될 수도 있고요. A5 더하기 A6가 10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A5 더하기 A6는 1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가짓수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주시면 아까 5라는 선택지는 없는 거 기억을 해야 돼. 1, 4, 2, 3, 3, 2, 4, 1 해서 이땐 4가지. 자, 이때는 2, 8부터 해야겠죠. 1, 9가 안 되죠. 그래서 2, 8, 3, 7, 이제 4, 6, 6, 4, 7, 3, 8, 2 해서 6가지. 이때는 이제 조사를 할 때 사실상 7, 8과 8, 2 해서 2가지만 일단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했을 때 2를 통해 알게 된 건 A3, A5, A6를 결정을 지었어요. 얘네들을 결정짓는 경우의 수는 이 케이스 1, 2, 3의 합으로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총 12가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3개의 숫자를 결정하면 내 선택지, 남은 선택지는 5개의 숫자가 남겠죠. 근데 이 5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뭐를 해야 하냐? 지금 얘네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1, 2와 4라는 숫자들을 결정 지어줘야 돼요. 그럼 이걸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1한테부터 선택지를 주는 거야. 넌 뭐 할래?
난 남은 5개 중에 하나 할래. 얘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할래. 요런 이제 개념으로 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5P3이다.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하면 60가지다라고 잡을 수 있겠네. 따라서 답은 연달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연달아 생각했으니 12 곱하기 60까지. 그래서 총 720까지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문제.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인형이 2개씩 있는데 같은 종류의 인형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일단 이 말뜻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얘를 가져가나 아니면 얘를 가져가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얘를 가지나 한 개를 가져야 돼. 얘를 가지나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나 아래 걸 가지나도 차이가 없고요. 얘 가지나 얘 가지나도 차이가 없다. 이런 말뜻을 일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종류끼리는 구별하지 않으면 종류별로 몇 개가 있냐, 요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접근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인형 8개를 총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붙일게요. AA, BB, CC, DD 이렇게 이름들을 좀 붙입시다. 나는 요 애들 중에 5개를 가져갈 거예요. 5개를 이제 선택을 할 건데 몇 종류가 몇 개씩 있냐 요 개념에서 접근한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일단 첫 번째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2개를 가지는 종류가 한 종류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2개를 갖는 인형이 2종류일 때가 있어요. 뭐 3종류가 될 수는 없죠. 인형의 총 뽑아야 하는 개수가 5개니까 최대 2종류까지만 중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럴 때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일단 내가 4종류 중에 2개를 가진 한 종류를 정해야겠죠. 그러면 이때의 경우의 수는 사실 혹은 4가지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A라는 애를 가졌다라고 예를 좀 들면 AA를 뽑아놨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이 BB, CC, DD에서는 중복되게 인형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종류들로 한 개씩 뽑아야 이제 총 5개의 인형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뽑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D에서 하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형들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케이스 1에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4가지.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요. 자, 얘도 어떻게 접근하냐? 처음에 이 4종류 중에 2종류는 어쨌든 내가 2개씩 뽑아간다라 했잖아요. 이거를 먼저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이제 4C2가지다 이렇게 일단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A와 BB를 뽑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실 C라는 인형과 D라는 인형들 중 한 개를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종류로만 카운트를 한다 했잖아요. 종류별로 몇 개냐. 그럼 내가 결국에 뽑을 수 있는 종류는 2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개를 뽑는 경우가 이 C1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C 아니면 D. 그래서 이 케이스 2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4C2, 6가지와 이제 2가지를 곱했다 해서 12가지에 뽑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전체 16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